안녕하십니까. 스톡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그 개표 방송을 아침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예상 외로 너무 싱겁게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트럼프 우세로 거의 확정적인 흐름이 진행됐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예상대로 트럼프 후유증을 겪는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실 이 지금 안 넘어가네요, 그죠? 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월요일 날 미국 시장에 있어서 중국에서 사실은 이 무비자, 그죠? 무비자 이 관련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 주말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 중국 관련 소비주나, 그죠? 여행 화장품주들이 상승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부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실 금투세 폐지 좀 시기가 좀 너무 늦었죠, 그죠? 그래도 1,500만 개인 투자가의 바람이었었던 부분이 양호하게 진행된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도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날 대만이 양도소득세를 폐지했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양도소득세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지수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왔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금투세를 폐지했다고 개인 투자가 분들이 시장이 막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금투세 폐지는 시장이 추가 하락하는 것을 일정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의 수급적 요인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산업의 경쟁력과 섹터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또 한 요인은, 그죠? 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새로운 신규 종목 부분이 시장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뻥튀기 공모가를 하면서 지금 상장일 이후에 부실했던 신규 상장주들 보면 20%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제한된 자금, 유동자금이 놓여져 있는데, 그죠? 우리가 소위 동전주라고 하는 폐지해야 될, 상장 폐지해야 될 종목들은 제대로 안 내보내면서 계속해서 신규 상장 종목을 시장에 진입시키니까,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세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수급적 한계를 만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저평가 요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미국 대선과 그리고 각 섹터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이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언론에 보도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엇비슷하다라고 봤는데, 경합주 대부분을 싹쓸이하는, 트럼프가 싹쓸이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하원까지 공화당으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원까지 이 레드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장엔 상당히 부담 요인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었죠. 자, 우리가 베타콤플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정사실화, 그죠? 선반영.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거를 이미 반영해서 우리 시장이 충분히 하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베타콤플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죠? 일정 정도 우리 시장이 그런 금투세 불확실성에 대한 수급적 요인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이런 속에서
트럼프 당선됐을 때의 부담, 그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우리 시장이 떨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 지수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80% 정도의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보편적 관세, 그죠? 10%에서 20% 정도를 매기고 거기에 중국은 60%의 관세를 매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15.2% 정도 됩니다. 수출 비중 중에서 거기에 멕시코는 80%가 됐고 일본이나 인도, 베트남은 더 우리보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 시장은 2% 상승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양시장 다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 그죠?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국가가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1395원까지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죠? 부담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트럼프 일기 초반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 비중하고 대미 수출 비중,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3.2%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뭡니까? 미국이 이런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관세 부과뿐만이 아니라 대중국계에 부과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미국이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트럼프 집권 1기, 트럼프 1.0일 때는 그죠? 2017년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집권 1년 차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중국에게 관세, 그죠? 무역 전쟁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시장 23%가 코스피가 급락을 했죠. 2,500포인트에서 2019년 저점 2,000포인트를 깨는 지수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이 이 당시입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그때 당사자, 그죠? 30.8%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이 23% 급락을 하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20% 내외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번에도 당선이 됐으니까 또 무역 전쟁을 벌일 거니까 앞으로 23%, 20%대 급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시장은 이미 그죠? 일정 정도 아까 여러분들께 제 사견을 말씀드렸었던 약 80% 정도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반영을 했다. 다만 그죠? 트럼프가 되지 않고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시장에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 20% 부분에 대한 후유증을 오늘 맞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 흐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죠? 바이든, 해리스로 통하는 친환경주들, 그게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 부분들, 거기에 자동차, 그죠? 수출 무역을 많이 해서 수출 금액이 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타겟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거기에 주요국 통화 가치가 2018년에 한국 원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15.9% 정도까지 급락을 했었고, 또 브라질 헤알이 가장 많이 급락을 하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관세, 무역, 이 부분은 이 이머징 마켓, 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겐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자, 2018년도 힘들었던 관세 분쟁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왜 80% 정도가 우리 시장에 선반영됐고 2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수가 20%가 아니라 그죠? 하락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 사실 2018년에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이 2018년에 197조에서 2019년에 137조로 영업이익이 30.6%나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니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 PER이 9.4배에서 7.6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도표 부분에 2019년을 보면 요 2020년에 하락, PER이나 PBR이 더 하락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이거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이 투자 심리, 센티멘털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락했었던 부분이고, 그죠? 2018년에는 PBR이 1배에서 0.76배까지 하락하는 부분. 그래서 2,500에서 2,000포인트를 깨는 흐름이 전개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PBR과 PER,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금 현재 PER은 8.7배고 PBR은 0.85배. 그죠? 2018년 당시를 비교하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가 당선된 것이 더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론은 뭡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흐름으로 갔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가 관세를 보복, 특히 중국에게 그죠? 6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은 잘하는구나. 60% 부과하니까 우리 이쁘게 아주 양호하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국에 대해서 대항할 것이고 그 대항하는 부분을 같이 보복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킬 거냐? 아니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내다 팔 거냐? 금을 내다 팔 거냐? 아니면 그죠? 국제적인 대만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킬 거냐? 이런 부담까지도 안을 수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섹터, 우리 시장에 놓여져 있는 섹터 중에서도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트럼프가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산 섹터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죠? 건설 기계나 이런 쪽 부분들도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가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해소한다 해서 좋은 부분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름대로 그죠? 전쟁에 대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은 있겠지만 나쁜 선례, 그러니까 공산국가가 자유진영을 공격했을 때 이제 미국도 믿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방 국가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동맹 국가에게 심어준다면 그죠? 미국의 역할도 다소 쭈그러들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국지적인 분쟁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방산 관련주는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죠?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죠? 거의 끝난 무렵인 부분인데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에게 발표되는 부분은 트럼프와 해리스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미 국채 금리가 4.3%대에서 버티고 있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0.5bp 비컷을 하고 또 11월 이번 주 금요일에 0.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도 달러도 강세, 국채금리도 강세, 이미 금융시장은 뭡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었죠. 트럼프가 되면 그죠? IMF에서도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 2025년 3.2%의 경제 성장률에서 2.4%로 그리고 2026년 3.3%에서 2.0%로 그죠? 이렇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리스는 그죠?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고 하고 법인세를 높이려고 하는데 반대로 트럼프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거고 빅테크 기업 쪽에 있어서도 좋은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엔비디아가 애플을 뛰어넘는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90년대 이후에 우리 시장 산업별 움직임 주도 섹터의 흐름들로 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주도 섹터를 보였었던 90년대 중반, 그리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주를 보였었던 부분, 그리고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애플이 주도 섹터 주도 종목으로 대장으로 나섰던 부분, 이렇게 시가총액이 선두를 치고 나가면서 주도 종목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께 처음 연초에 말씀드릴 때도 미국에서는 AI가 혁명 그리고 주도 흐름을 보일 거고 그것이 엔비디아가 주도 흐름, 그 속에서 미국 시장을 지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엔비디아가 어제 시가총액에 1위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면 무엇이 중요하냐입니다. 사실 90년 이후 시가총액이 1위 기업이 역전되었을 때 S&P 500은 향후 6개월간 평균 4.3%, 12개월 평균 수익률은 11%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을 역전하는 주도 종목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강세장을 뜻하는 흐름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다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돌아섰습니다. 시총 1위에 새로 등극한 종목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평균 17%에서 25%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그러면 뭡니까?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 흐름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왜 하이닉스가 강하고 삼성전자가 약한지도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시 마시고 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출 증가의 피크아웃은 주가의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시장에서 10월 수출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0월 수출 언론 기사에는 좋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4.6%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어요. 그런데 일평균 수출 흐름으로 보면 꺾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로 보게 되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인데 아직 트럼프의 관세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단 섹터에 한정돼서 그죠? 선택적으로 실적이 분명한 섹터 부분으로 한정해서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수출 이 자세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기서 핵심으로 볼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 주요 품목별 수출입니다. 그죠? 자, 이 파란색이 구경제 흐름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보잘것없죠. 그죠? 수출 흐름이. 그죠? 이게 뭐예요? 석유, 철강, 화학, 산업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포함해서. 그죠? 자, IT 중에서 그죠? 이 노란색 부분. 그죠? 이 부분도 좀 반등하다가 급격하게 2024년에 내려오고 있죠. 그죠? AI가 아닌 IT. 그러니까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할 거 없이 박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레거시 반도체 쪽도 박살나는 흐름. 지표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AI, IT 쪽 라인은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계속 견인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10월 수출, 일평균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시설 투자와 차환, 그러니까 돈을 갚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1년에 8조, 그죠? 시설 투자, 그리고 운영 자금이 12조였었는데, 그죠? 시설 투자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2024년 2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기업들이 시설 투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을 갚고 있다는 겁니다. 갚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 자, 요거는
시간이 남으면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코스피가 기관 외국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회색이 외국인들입니다. 7월 달까지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8월 들어서 지금 15조 가량, 그죠? 15조 4천억 정도를 지금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그죠? 1월에서 10월까지 4조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5년 동안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개인만 받치고 있었는데 금투세 때문에 빠져나가고 서학개미로 가고, 이러니 우리 시장의 수급적 요인도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매해 1월에서 10월까지는, 그죠? 1월에서 10월까지는 계속 매도했었던 해에는 11월에서 12월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소폭 매수하는 흐름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일말의 기대감입니다. 그죠?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불 켜진 TSMC, 엔비디아, 불 꺼진 대한민국. 자, 여러분들, 새벽 2시에도 TSMC나 엔비디아는 연구 개발을 해서 불 켜져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는,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은 주 52시간에 묶여서 연구도 안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재용 회장이 깜빵에 들어간 사이에, 그죠?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쭉 떨어졌죠. 주가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빙수를 많이 먹는 여름, 더울 때는 빙수업체, 여름업체들은 더 많은 시간은 일을 하고, 겨울에는 한가져졌으니까 적게 일을 하고, 이런 노동의 탄력적 근무가 필요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R&D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그죠? 그 연구를 하다가 시간 딱 됐다 퇴근하는 그런 흐름들 배가 부른 거죠. 대한민국이 배가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절, 그죠? 라떼라고 얘기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싫어하겠지만, 그죠? 배고파도 노력했었던 그 흐름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죠? 다른 길 가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왜? 삼성전자 이제 와서 HBM3 8단에서 12단을 퀄 테스트 통과하니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16단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죠?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한민국이 20%입니다. 그죠? 그 20%에서 9월 반도체 생산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0입니다. 낙폭과대 해서 조금 반등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적이 우성장하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파워, 그죠? 현대 트랜시스가 변속기 업체가, 그죠? 영업이익 1,100억 났는데, 그죠? 그 두 배에 달하는 부분을 뭡니까? 성과급으로 달라고 파업을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문을 닫게 생겼죠. 저는 현대 트랜시스의 노조가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동자를 무시하는 기업, 대주주 이런 부분들은 발본색원에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쪽도 또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자, 잠시 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하고 잠시 후에 6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 대선 불확실성 이후에 어떤 흐름이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